안녕하세요. 남편은 본인 가족이 막장이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지난 3년간 상처가 너무 많아 시댁과 연을 끊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할 도리만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시부모님께 더 잘해야 한다고 하네요. 아래 남편과 제 글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막장 시댁까지는 아닌지 제가 너무 극단적인 것인지 최대한 객관적인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참고로 1년간 시어머니께서 용돈을 달라고 하셔서 30씩 용돈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적다고 하시다가 1년 후에 집 사는 게 먼저라며 이제 주지 말라고 하셔서 안 드리는 중입니다. 지난 3년간 세탁기, 건조기, TV, 전자동 커피 머신 해드렸고요. 물론 저희 의지로 해드린 것입니다. 제 생각과 입장부터 먼저 말해볼게요. 첫째, 결혼 전 대학원 졸업식 때 본인이 오신다고 하셔서 그럼 졸업식 때 어른들 다 같이 보는 자리겠다 싶어서 우리 부모님 기대하고 오셨는데 당일 취소 통보를 하셨습니다. 직접 통화만 안 하셨지 저희에게 미리 전달받았던 상황들인데 우리 부모님 굉장히 실망하셨네요. 같이 휴가 잡았다가 취소 통보하신 적도 있고 그 뒤로는 제가 마음 상해서 사돈끼리 뭐 하자고 말 나오면 단칼에 자릅니다. 둘째, 아들집 관련 1,000만원 보태주시고 예단 1,000만원 하셨는데 이불과 반상기 등 예단에 필요한 것들 안 해왔다고 남편과 무척 싸우고 저랑 만날 때 항상 티를 내십니다. 참고로 우리 부모님께서는 1억 집값 및 혼수 비용으로 3,000만원, 예단 1,000만원 보내고 500만원 돌려받으면 덧붙여서 남편 시계 양복 2벌, 코트, 수제화 받고 저는 예물 비용 1,000만원을 돈으로 받아서 다이아몬드 세트 및 한복을 구입했습니다. 셋째, 결혼 준비하면서 만났을 때 시어머니께서 저보고 넌 남편 잘 만난 거야. 어디서 이런 애 만나 하시더군요. 제 입장에서는 비꼬는 소리로 들렸고요. 그 뒤로도 만날 때마다 우리 아들 닮은 이세가 나와야 하는데 하시면서 은근히 기분 상하게 하시더군요. 넷째, 첫 사업 개업식 날 시부모님 1시간 반이나 늦어서 우리 부모님 기다리셨는데 죄송하단 말씀도 없으시더군요. 일전의 일들로 봐서는 약속이나 시간에 관한 개념 자체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섯째, 임신하고 살쪄 보였는지 일하는 곳에서 보는 사람들이 뭐라 한다고 살찌지 말라고를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밥 잘 챙겨 먹으라는 말은 당연히 없으시고요. 지난번에는 제가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소고기집을 갔는데 한 점 들자마자 너무 많이 먹지 마라 하셔서 서러워서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거 꾹 참았습니다. 여섯째, 시댁 식탁에 물 마시고 컵 놓으려는데 전날 시아버지랑 남편 둘이 싸운 게 저한테 불똥이 튀어 물컵 올려놓지 말라고 임신한 며느리에게 타박을 하시더군요. 별일도 아닌 것은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이야기하시니 제 입장에서는 타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일곱 번째, 설날은 시가 먼저 추석 당일은 우리 집 먼저 간다고 말씀드리고 시어머니 본인도 허락하신 상황이셨습니다. 추석 당일이 친정엄마 생신인데 술 취해 전화해서 장모 생일이 뭐 대수라고 그러냐고 거기 부모는 애들이 먼저 오면 타박해서 보내야지 하며 우리 부모님 욕하시는데 이때 열받아서 남편하고 대판했습니다. 여덟째, 그냥 말 뱉지 말고 지킬 수 있는 말만 하라며 몇 번을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하십니다. 아마 추석은 친정 먼저 간다고 해서 나오는 말인 것 같고요. 아홉 번째, 시어머니 본인 기분 안 좋으면 계속 뚝뚝거리며 트집을 잡고 음식점 가서 음식 타박하기가 취미이신 분입니다. 결혼 준비할 때 친정에서 아시는 분이 운영하는 양복점에 시아버지 양복 맞추러 갔는데 전날 남편과 예단이 마음에 안 든다고 싸우고 와서 양복 마음에 안 든다고 트집을 잡으며 계속 타박하셨고요. 이외에도 남편과 싸우기만 하면 내가 시켰느냐고 난리이신 분이세요. 열째, 시동생 직장임에도 우리 결혼식 때 작은 가전 혹은 10만원짜리 축의도 없고 이사 2번 다니는 동안 휴지 한 장 없는 사람입니다. 시동생은 신행 선물로 명품 신발, 명품 지갑, 남편 용돈으로 모니터도 받고 용돈도 여러 번 받았는데 말이죠. 11번째, 직장인 시동생 평소에도 예의 없이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눈치 없이 예물시계는 더 좋은 걸로 하라고 하질 않나? 내 차 친정엄마 드린다고 하니까 똥차라고 폐차해야 한다고 할 말 못할 말 구분을 못합니다. 저는 위의 상황을 겪고 시부모님께 앞으로는 더는 어떤 것도 바라지도 않고 내가 물질적으로도 심적으로도 그들에게 주지도 받지도 않겠다는 마음인데 제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는 게 굉장히 잘못된 생각인지 혹시라도 지금 같은 생각이 잘못되었으면 저의 생각을 꾸짖어 주시고 저도 반성하며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임신 중 맞벌이 상태이며 우리들 소득은 크게 차이 없지만 제가 조금 더 버는 상태이고 앞으로도 평생 맞벌이 할 계획입니다. 남편 생각. 어머니는 저에게 아주 많은 투자로 기대하시는 바가 크셔서 아내에게 가끔 선을 넘는 말을 하시는 듯 합니다. 참고로 제가 명문대 박사 졸업에 2살 연하입니다. 다만 3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설거지해라 음식하라 하신 적은 없으시고 연락 없다고 뭐라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시댁 방문 때마다 며느리는 쉬고 있으라고 하고 항상 집에서 먹을 음식 따로 챙겨주시고요. 며느리 생일에는 항상 용돈 등 챙겨주시고 임신 소식을 알려드렸을 때도 축하한다고 용돈을 보내주시고 수시로 저에게 아내 건강 상태 어떤지 몸조리 잘 도와줘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1년 중 4번 정도 저희 부모님 찾아뵙는데 바로 저번 달까지만 해도 밥 맛있게 먹고 카페에서 분위기 좋게 1시간 정도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한 달 후 아내가 그동안 쌓인 게 갑자기 터졌는지 단톡방을 나가고 제 가족들 모두를 카톡 차단 및 인스타 팔로워 탈퇴를 하더군요. 간신히 말려서 다시 단톡방 초대는 했지만 이제 앞으로 딱 며느리 도리만 하겠다며 단톡방에서는 말도 안 할 것이고 시부모님 찾아뵐 때도 아무 특별한 얘기도 먼저 꺼내지 않고 밥만 먹고 올 거라고 하네요. 저는 이러한 극단적인 소극적 대응은 절대 옳지 않고 우선 우리 부모님은 아내가 서운한지 아닌지도 전혀 모르실 테니 어떤 점이 서운했는지 알려드리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보자고 설득하는데 통하지가 않네요. 서운한 말 하실 때마다 그 자리에서 서운하다고 확실히 표현하고 나도 옆에서 거들어주기, 진지한 자리에 있을 때 그동안 서운했던 일 말씀드리고 해결 방안을 찾기 등 아내는 자기 할 도리만 하겠다고 하는데 마침 이번에 새해가 밝아서 단톡방에 새해 인사가 올라오고 아버지는 이번에 크게 축하 받으실 일이 있어서 다들 축하한다고 하는데 아내 혼자 아무 말이 없어서 어머니가 저에게 혹시 둘이 무슨 일 있느냐고 묻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아래는 위 아내가 쓴 글에 대한 추가 설명 글입니다. 첫째, 대학원 졸업식에 간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결혼 준비도 하지 않았을 때라 미래 일이 어떻게 될지 혹시 모르니 못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결혼 준비 시에는 아내 집안보다 자금이 넉넉하지 못해서 직접 현금을 보태주는 것 대신 분양권을 주셨습니다. 7천만 원의 프리미엄과 결혼 후 3개월 뒤에 주시고 본인 모은 돈 4천을 포함해서 3사는 할 말이 없네요. 저희 부모님 잘못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다섯째, 몸 관리가 중요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출산 후 관리를 해야 한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셨지 지금 살쪄 보인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임산부에게 해야 할 말은 아니라고 제가 미안하다고 하였습니다. 여덟째, 추석 전날에 혼자 음식을 다 하시다가 속상하셨는지 술을 드시고 저에게 전화한 건데 옆에서 아내가 들었습니다. 아들 잘 키워 놓았는데 추석 때 먼저 오지도 않고 음식도 혼자 한다고 하소연하셨고 장모 때 가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집에만 먼저 와서 짐만 넣고 가서 하룻밤 자고 오든지 알아서 해라. 다만 집에만 먼저 와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아내는 처가 무조건 먼저 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고 저는 부모님과 논쟁 끝에 본가에서 잠은 안 자고 집에만 먼저 들려서 밥만 먹고 조금 있다가 일어나겠다로 합의하였습니다. 아내와는 처가에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에도 지내는 것으로 합의했고요. 다만 아내는 이 안에도 만족 못하고 시댁에 2시간만 밥 먹고 딱 일어나겠다로 주장 중입니다. 저는 이럴 거면 우리 집에는 저희 여행 간다고 거짓말하고 차라리 가지 않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푸념 중입니다. 아홉째, 어머님은 항상 기분이 안 좋으시면 티를 내십니다. 다만 아내 앞에 있는데 티를 내시는 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저는 평생 어머님 말씀을 잘 듣고 살았습니다. 다만 결혼 준비하고 부모님과의 갈등이 많아지면서 제가 변했다고 생각하시고 한두 번 며느리가 시켰느냐고 따지시긴 합니다만 자주 그러시진 않습니다. 열째, 남동생은 20대 후반에 아직 철이 없는 행동들은 많이 하지만 결혼식 때 짐 옮기는 꾸준히 일을 도와주었고 이사하는 날에는 1시간 반 거리에서 직접 찾아와서 밤 10시까지 이삿짐 푸는 거 도와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안하여 용돈 30만 원 주었습니다. 11번째,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시계 상표도 잘 모릅니다. 철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결혼 준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시부모님께서 하신 행동 중 일부가 아내에게 계속 상처를 주어 커지게 되었고 이를 시부모님은 전혀 모르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저는 어떻게든 갈등을 풀어보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처지고 아내는 정이 완전히 끊어져 겉으로는 할 도리는 다 하되 무표정 무응답 자세로 대하겠다는 것인데
이 또한 언젠가는 터질 시한폭탄과도 같기에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조언이 부탁합니다. 후기. 모든 댓글 남편과 감사히 읽었습니다. 본문에는 모두 못 썼지만 사실 더한 힘든 일도 있었고 이 상황을 저와 남편의 편협한 생각으로 해결하게 될까봐 걱정이 되어 둘이 동의하에 썼습니다. 남편도 본인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여러분께서 말씀해주신 글을 보고 깨달은 바가 큰 듯합니다. 처음에는 제 심정을 공감을 못하고 예민한 것 같다고 치부하기까지 하였으나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우리 집이 심한 것 같다고 인정하고 중재 역할도 잘하기로 하였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한 사항이니 믿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제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과한 며느리 도리는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참석만 할 뿐 진심으로 대하는 것은 사실상 이제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억지로 저에게 도리를 요구한다면 기본적인 것도 모두 하지 않겠다고 남편에게 말했고 알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막말에 적극적으로 중재해 줄 것도 약속하였네요. 일단 최대한 같이 하는 만남을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참고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니기에 앞으로는 더욱더 제 의견을 말하고 현명하게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뭐래, 이상한 시댁이 맞고 남자도 알고 있고 며느리는 솔직히 너 믿고 들어와서는 날벼락을 계속 맞아야 한 건데 뭘 원래 그러십니다. 기분 나쁜 티를 내십니다. 어려서 뭘 모릅니다. 이런 변명이나 하고 있어. 간단하게 직장 상사나 군대 가서 그런 변명이 통하디? 원래 제가 그렇게 자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원래 기분 나쁘면 티를 내는 편입니다. 어려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예 그러세요 하고 이해해 주시든? 아니지, 네가 다 고쳐야 맞지? 똑같아. 며느리한테도 그딴 변명하지 말고 존중하고 소중했으면 네가 알아서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서 어머니가 잘못한 건 고쳤어야 하고 동생도 네가 가르치거나 혼냈어야 하고 아내한테는 네가 먼저 미안하다고 해야 했어. 어디서 인정 한 해 만에인가요? 당신이나 당신 엄마나 동생은 남을 존중할 줄도 모르고 배려도 모르고 기본적으로 며느리라는 입장을 하대하는 집안인 거야. 개 막장 집안인 거 인정하세요? 댓글이. 남자 결론은 우리 엄마 아빠 나 키우느라 고생해서 그러니까 네가 이해해인데 와이프는 크는 동안 쌀 한 톨 안 사준 그냥 남을 위해 마누라가 왜? 뭘 해야죠? 진자리 마른자리 가라니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했으면 당신이 하세요. 왜 남의 손을 빌려? 애초에 초장에 교통장례를 했으면 아니지 당신 같은 거랑 결혼을 안 했으면 당신 마누라가 왜 이 생쇼에 한복판에 있어야 합니까? 요즘 좋은 시댁 많아. 며느리 예쁘다 해주고 시어머니가 아들보다 더 며느리 편들고 그런 집이랑 결혼했으면 당신 와이프 이따위로 안 살아도 됩니다. 당신 아내도 부모님께서 귀하게 키운 소중한 자식이에요. 박사는 무슨 가족 관계도도 이해 못하는 5살만도 못한 것 같은데 그냥 딱 오늘로 시작 끊어요. 그리고 애도 데려가지 말고 금쪽이에서 봤죠? 그 시모 봤죠? 며느리를 따돌리는 시모, 그 시모 꼴날 것 같으면 솔직히 지금 당장 이혼 서류 내도 이혼 성립할 것 같긴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새언니랑 대판 싸우고 너무 화가 나서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고 잠도 제대로 못 자겠습니다. 이곳에 많은 분들의 결혼 경험과 시누이 또는 새언니의 입장에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니 제 이야기를 듣고 조언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위로 오빠가 2명 있고 2명 다 결혼을 했습니다. 오빠들이랑 저는 다 학교를 외국에서 나왔어요. 오빠들은 졸업하자마자 아빠 회사에서 일을 배운다고 다 한국 일찍 들어온 사례고 저는 현지에서 경력을 쌓고 들어온 사례라 올해서야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오빠들이랑도 별로 안 친해요. 다들 다른 지역에 있었거든요. 고등학생 때까지는 그래도 다들 여름에 한 번씩은 한국에 들어오느라 얼굴을 봤었는데 대학 가고 나서부터는 인턴하고 바빠서 가족이 다 모인 적이 드뭅니다. 저는 현지에서 살려고 취업을 한 게 아니라 경력을 쌓고 한국에 다시 들어오려고 한 거여서 거기서 일하는 3년 동안은 한국에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빠들 결혼식도 다 참석을 못했고요. 그래도 첫째 오빠는 멕시코로 신혼여행 가기 전 제가 있는 곳에 거쳐서 간다고 해서 우리 집에 첫째 새언니랑 3일을 지냈습니다. 있는 사흘 동안 첫째 새언니랑도 너무 잘 지냈고 솔직히 말하면 첫째 새언니 덕분에 몇 년 동안 얼굴도 잘 못 보던 저랑 첫째 오빠 사이도 가까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첫째 새언니랑 새언니네 동생분이 미국으로 여행 온다고 하셔서
또 우리 집에서 같이 지냈었어요. 둘째 오빠는 첫째 오빠보다 결혼을 일찍 했는데도 볼 기회가 없어서 둘째 새언니는 제가 이번에 한국 들어와서야 처음 봤습니다. 그동안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사고쳐서 결혼한 사례라 마냥 첫째 새언니처럼 좋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사고쳤다고 둘째 오빠랑 둘째 새언니가 저희 부모님 집에 찾아갔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참 당황하셨던 게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저희 부모님께 몇 평짜리의 신혼집을 요구했대요. 저희 부모님 그래도 자식이 결혼하는데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시지만 분에 넘치게 모든 걸 크게 지원해주시지는 않아요. 둘째 오빠가 그 당시에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타이밍이라 솔직히 결혼할 시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둘째 새언니가 아이는 못 지우겠다고 결혼은 하겠지만 부족한 거 없이 시집가고 싶다고 해서 저희 부모님이 많이 머리 아파하셨습니다. 이때 한국에서는 뱃속의 아이가 혼수가 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네요. 저는 오빠랑 언니가 둘이 알아서 반반씩 준비를 하던 줄 알았는데 이미 혼수해왔다고 본인은 할 거 다 했다고 했었대요. 그래서 부모님이 더 당황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첫째 오빠는 양가 부모님이 지원해주신 거랑 오빠가 언니가 모아놓은 거 합쳐서 결혼을 했고, 첫째 새언니에 대해서는 부모님께 좋은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첫째 오빠랑 첫째 새언니 결혼할 때 결혼식장이랑 신혼여행으로 둘째 언니가 그렇게 서럽게 울었다네요. 본인보다 크게 한다고요. 진짜 집을 한바탕 엎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공평하지 못하다는 소리까지 나와서 결국 첫째 새언니가 식장을 바꿨었대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난 후라 정말 좋게 안 보였습니다. 근데 첫 만남도 정말 별로더라고요. 처음 저 한국에 들어와서 가족들끼리 다 같이 저녁 먹을 때 자꾸 시누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더라고요. 네, 저 시누이 맞는데요. 듣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아시죠? 요즘 한국 여자들은 자기가 며느리일 때랑 태도가 다르잖아요. 꼭 시누이 위치가 되면 시누이 짓을 하려 해서 큰일인데 아가씨는 안 그럴 것 같이 생겨서 너무 좋아요 라는 소리를 하지 않나? 그러면 산다는 소리가 시누이 갑질도 예전에나 먹히는 거지, 요새는 갑질하면 바로 이혼이죠 라는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웃으면서 저런 말을 해대더니 말끝에는 항상 장난이에요 장난 이러는데 정말 좋게 안 보이더라고요. 부모님이랑 저는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도 부모님이랑 좀 같이 살고 싶었고 부모님도 오빠들 다 결혼해서 나가니까 저라도 들어와 있으라고 하셨고요. 근데 둘째 새언니가 우리 집에 참 많이 방문하더라고요. 자꾸 놀러 왔다면서 조카를 저희 엄마한테 맡겨요. 첫째 새언니한테 들은 건데 둘째 새언니가 저희 엄마한테 조카 돌봐주시는 아주머니 집으로 보내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한 뒤로 자주 우리 집에 찾아오고 있대요. 저렇게 자주자주 찾아와서 저희 엄마한테 조카 맡겨버리는 행동의 이유가 뻔히 보이는데 저렇게 놔두기도 싫고 제가 없는 동안 저희 엄마한테 저렇게 행동했다는 게 화가 나서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더러 본인은 아이돌 보는 재주가 없대요. 근데 저희 엄마는 아이 셋 다 잘 너무 키우셨으니까 조카도 저희 엄마랑 있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래요. 저딴 말을 하더니 그 뒤에는 근데 요새는 마음이 편치는 않아요. 아가씨가 있으니까 오는 게 눈치가 보이네요. 아가씨도 다 컸고 지금까지 혼자 살았어서 혼자 사는 게 편할 텐데 언제 독립할 거예요? 하고 뻔뻔스럽게 묻길래 이때 한판 했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말리셔서 그만뒀었고요. 그 뒤로도 솔직히 좋게 안 지냈어요. 그런 일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제가 집을 비울 동안 조카 데리고 오고 솔직히 조카도 어떻게 아이 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정말 예의가 없습니다. 주변에 일찍 결혼한 언니들 중에 아이 낳은 언니들도 있고 저 미국에 있는 동안도 직장 동료 아이들 많이 봤습니다. 절대로 저렇게 조카처럼 행동하지 않고 만약 그런다면 부모님이 크게 혼을 내더라고요. 조카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데 저는 그다지 애정이 가지 않습니다. 뜻대로 안 되면 소리부터 지르고 드러눕고 이뻐 보이지가 않네요. 그리고 부모님이 애 봐주시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너무 티가 나고 먹을 거 하나 사들고 들어와서 감사하다 하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조카 맡기는 모습이 더 눈에 가시죠. 그러다 며칠 전 대판 싸운 거는 저희 아빠 생신 때문이었어요. 6년 만에 아빠 생신에 가족들 전부가 모일 수 있게 된 거라서 제가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저 혼자 준비하는 거라 가족들한테도 내가 다 할 테니까 그 주말에 시간 빼서 참석만 해달라고 2달 전에 말했고요. 아주 고맙게도 첫째 새언니가 저희 아빠한테 너무 의미 있는 날이 될 테니 당연히 같이 준비해주겠다고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가는 비행기 표랑 야외 식사 예약 그거 다 제가 내는 거거든요. 사실 리조트도 제가 해야 하는데 첫째 오빠가 이건 오빠가 하겠다고 했고요. 둘째 오빠 아이 키우느라 돈 많이 들어가고 또 돈도 저축해야 하는 거 다 알고 100번 이해합니다. 그래서 둘째 오빠 보고는 생신 선물 준비하던 거 오빠 마음이지만 이번 여행에서는 내가 다 할 거라고 말한 상태이고요. 사실 이렇게 크게 하는 건 제가 취업하고도 부모님께 특별히 크게 해드린 것도 없고 6년 만에 아빠 생신에 가족들이 다 모이는 자리라 제가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달 전에 가족들에게는 미리 그 주말에 시간 빼달라고 얘기를 해놨고 준비는 저 혼자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둘째 새언니가 조카 데리고 우리 집에 왔을 때 저희 엄마한테 이런 디테일적인 이야기들을 듣고선 불평불만을 하더라고요. 시간 빼기 힘들다느니 그 주말이 새언니네 친구들이랑 달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모임이라느니 그럴싸한 이유도 없으면서 그저 가기 싫다는 티만 내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좋은 날 준비하는 거니까 제가 처음에는 좋게 얘기하고 부탁도 했습니다. 너무 미안하다고 그래서 내가 언니한테 2달 전에 미리 얘기한 거 아니냐고 일정 조정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고요. 그런데도 하나하나 마음에 안 든다는 듯이 궁시렁궁시렁 거리더라고요. 제가 미혼이라서 아이 데리고 비행기 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른다며 아이를 데리고 갈 때는 몸이 10개라도 부족하다느니 갔다 와서 다음날 출근해야 하는 남편 챙기고 또 거기다가 보채는 조카 챙기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며 저도 더 못 들어주어서 그럼 오빠만 보내라고 했습니다. 언니랑 조카 비행기표 취소하겠다고 이 말하기 전에는 그럼 언니 일정 조정하기 힘드니까 조카만 보내라고 했습니다. 언니는 그 모임 나가고요. 자꾸 조카 돌보느라 힘들다고 하는데 그럼 그때 차라리 우리가 조카 데려갈 테니까 주말 동안 언니는 모임 나가고 좀 쉬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혼자 빠지면 어떻게 하느냐며 또 가겠대요. 그리고 애도 아직 없는 저나 첫째 새언니가 조카를 잘 돌볼지 걱정이라네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언니랑 조카는 남고 오빠만 보내라고 한 거였어요. 둘째 오빠는 제가 2달 전에 시간 빼달라고 했을 때 당연히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또 그러기는 싫다네요. 그렇게 빠져버리면 뒤에서 본인에 대한 안 좋은 말들 나오는 거 뻔히 안다고 가야지 어쩌겠느냐뇨. 솔직히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제가 처음에 저희 엄마한테 제 계획에 대한 말을 했을 때 저희 엄마도 좋은 생각이지만 언니들이나 오빠들이 중요한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참석할 수 있는 사람만 참석하자였거든요. 둘째 새언니가 입을 다물 줄 모르고 계속해서 한숨 쉬고 앓는 소리를 하길래 저도 화가 나서 언니표 취소시킬 테니까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싫다는 사람 억지로 데려가서 좋은 분위기를 망치느니 차라리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언니 욕할 사람 없으니까 그냥 언니 친구들이랑 놀라고요. 그리고 언니 욕이라면 가족들 사이에서 이미 나올 만큼 나왔으니까 더 나올 욕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엄청나게 싸웠네요. 조카 울고 저희 엄마가 말리는데도 계속 싸웠습니다. 둘째 새언니 저한테 못돼 처먹은 시누이짓 한다고 욕하고서는 조카 데리고 나갔었고요. 나가면 하는 말이 저 때문에 본인이 시집살이 한다며 애 앞에서 내쫓으니까 기분이 좋냐며 오만 피해자 코스프레 다 하고 갔습니다. 오히려 애 앞이라서 쌍욕 퍼부어주고 싶었던 거 안 한 거였는데 진짜 너무 화가 나요 정말. 그전에는 정말 꾹 참았고 둘째 오빠한테도 아무 말 안 했지만 며칠 전에 싸운 걸로는 너무 화가 나서 오빠한테 전화해서 어디서 저런 여자를 데리고 온 거냐며 화냈습니다. 이 전화하다가 아빠한테 혼나기도 했지만요. 저희 부모님도 답답하고 이해 안 가지만 그래도 오빠 인생이고 오빠가 결정한 거니까 저더러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간섭하지도 말고요. 처음에는 화가 나도 부모님 말씀 생각하고 그냥 꾹 참았는데 저를 잊고 난 후부터는 정말 꼴보기 싫으네요. 가족으로서 관련이 돼 있다는 게 싫습니다. 둘째 새언니는 첫째 새언니랑도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자꾸 본인을 첫째 새언니랑 비교해 대서 저처럼 이렇게 크게 싸운 적은 없지만 그냥 우리 집에 와서 마주치면 인사만 하는 정도입니다.
즐겁게 준비를 해서 즐겁게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고 오고 싶었는데 저 언니 때문에 처음부터 안 좋은 일이 터진 기분이네요. 비행기표 취소해버리고 싶은데 부모님이 일단은 내버려 두라고 하시네요. 짜증나서 잠도 제대로 안 와요. 후기. 다시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때 후기를 못 적어서 죄송했는데 오랜만에 시간 여유가 생겨 여기부터 들어왔습니다. 결국 둘째 오빠랑 언니는 여행이 안 갔고요. 그 일로 오빠랑 언니랑 대판 싸웠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여행을 너무 잘 다녀왔는데 며느리들은 없는 가족 채팅방이 있는데 거기서 사진을 보고 둘째 새언니가 울고불고 했다네요. 자기도 가려고 했는데 제가 못 가겠다면서요. 무슨 소리인지 도통 알 수가 없고 신경 쓰고 싶지도 않더군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오빠한테 말했거든요. 애 맡기지 말라고. 엄마한테는 효도할 마음 1도 없으면서 엄마 노동 착취만 시키지 말라고. 그래서 그 뒤로는 애 안 맡깁니다. 몇 번 자기 급하다고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애 맡기려고 시도하는 거 듣고 제가 수화기를 뺏어서 앞으로 나한테 말하라고 하니까 그냥 전화를 끊더라고요. 차라리 대놓고 관계 정리해버리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마음은 편합니다. 오빠가 소가리를 하니까 그게 좀 마음에 걸리지만요. 그리고 생신날 첫째 새언니가 자기가 영상을 만들어 왔더라고요. 오빠한테 사진 받고 앨범에 있는 거 사진 몰래 찍어서 준비했다던데 그거 보고 저희 부모님은 우시고 저마저 눈물 나오더라고요. 감동했어요, 언니한테. 그래서 더 잘하고 싶고요. 아무튼 저희 집 속 시끄러운 일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